영택이 잘못이 아닌데 세상에 비밀은 없나 봅니다. 어느 날 밥을 먹고 나서 온 식구가 둘러앉아 텔레비전을 볼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서구에게 공책 몇 권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서구야, 너네 반에 몸 불편한 애 가방을 내가 날마다 들여다 준다며? 서구는 조금 놀랐습니다. 네, 힘들지는 않니? 네, 근데 엄마, 내가 가방 들여다 주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공책 사주려고 문방구에 갔더니 너 착한 일 한다고 아저씨께서 그러시더라. 그래서 알게 됐지. 선생님이 한 동네에 산다고 들여다 주래요. 그러자 곁에 있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뭐 그런 걸 다 시키냐? 너 말고 다른 아이들도 많을 텐데. 아니에요. 제1교회 근처에 사는 아이는 나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뭔가 생각하더니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1년만 해라. 영택이 가방을 들여다 주는 대신 서구는 청소와 주번 두 가지 일을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들은 그런 서구를 부러워했습니다. 서구는 좋겠다. 그러게 말이야. 우린 청소하는데 쟤는 맨날 그냥 가네. 아, 치사하다 치사해. 서구가 듣다 못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야, 그러면 내가 청소할 테니까 너네가 가방 들고 갈래? 그 말에 아이들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됐어. 찔뚝이 쫄짜돼서 가방 들고 가는 것보다 청소하는 게 낫겠다. 아이들은 다시 시끄럽게 떠들며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가까워오자 가방을 메고 집에 가는 일은 점점 더 힘들었습니다. 땀이 삐질삐질 나는 데다가 가방끈이 어깨를 파고드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땀 흘리며 가방을 2개씩 메고 가면 지나가는 어른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예, 넌 누구 가방 들여다 주는 거냐? 너 골목대장 부하지? 그런 말도 이제는 익숙해져서 서구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날도 학교가 끝나고 서경이와 친구들이 축구를 하자고 했습니다. 잠깐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 서구도 끼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이들은 축구를 하다가 곧 그만두었습니다. 야, 너무 덥다. 그래, 땡볕에서 축구하면 일사병 걸린댔어.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구도 수도가에서 시원하게 머리를 감은 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가방 2개를 메고 교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하니 더위가 조금은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가니까 저만치에 목발을 짚고 휘청거리며 걸어가는 명태기가 보였습니다. 옷이 땀에 젖어 등에 달라붙은 모습이 안 돼 보였습니다. 영택이가 집에 가는 걸 등 뒤에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구가 늘 앞서 가방을 메고 갔으니까요. 그때 지나가던 할머니들이 영택이를 보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인물은 훤한데 아깝네. 에이구, 저런 자식은 없는 편이 낫지. 전생에 업이 많아서 그려. 서구는 갑자기 화가 치밀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영택이를 보며 혀를 끌끌 차는 것이 왠지 꼭 자기한테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서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옥탑방으로 이사오자 할머니와 친척들이 찾아와 한마디씩 하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러기에 사업은 아무나 해? 애들은 앞으로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 별로 도와주는 것도 없으면서
안 됐다는 듯 혀를 차는 친척들이 서구는 너무나 밉고 싫었습니다. 자기들은 불쌍해서 하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은 무척이나 아프고 괴롭기 때문입니다. 영택이가 저렇게 장애를 갖게 된 것은 영택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놀리거나 혀를 차는지 모릅니다. 서구는 재행 걸음으로 땅만 보며 걷고 있는 영택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들 왜 그러세요? 영택아 가자. 영택이를 힐끔거리며 떠들던 할머니들은 갑자기 서구가 나타나 뭐라고 하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영택이는 걸음을 멈추고 물끄러미 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구야 고마워. 가방을 들여다 줄 때마다 영택이가 언제나 하는 말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때와 느낌이 달랐습니다. 고맙긴 뭐, 할머니들 정말 너무해. 그런데 오늘은 왜 늦었니? 축구 좀 하다가 그냥 왔어. 왜? 더 하다 오지. 너무 더워서. 서구와 영택이가 함께 집에 오자 영택이 어머니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어쩐 일로 같이 왔니? 예, 축구 좀 하다가요. 마침 잘 됐다. 더운데 잠깐 들어왔다 가라. 서구는 쭈뼛거리며 영택이 어머니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택이 어머니가 새로 나온 아이스크림을 꺼내왔습니다. 초콜릿과 아몬드가 뒤섞여서 꽤 맛있어 보이는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영택아 나 이거 처음 먹어본다. 서구는 영택이를 흘끔흘끔 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자 달콤하고 향긋한 아이스크림이 살살 녹아내렸습니다.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니까 흐르던 땀이 쏙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서구는 입맛을 다시며 아이스크림 맛을 되새겼습니다. 영택의 어머니가 내일도 아이스크림을 주진 않을까 은근히 기대하다가 서구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가방 들여다 준다고 맨날 주면 돈이 얼마게? 쓸쓸한 생일잔치. 여름 방학이 끝나고 어느새 찬 바람 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서구는 여전히 하루도 빠짐없이 영택이네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따로따로 갈 때도 많았지만 날마다 마주치다 보니 서구는 이제 영택이와 함께 있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서구야, 모레가 내 생일인데 올 수 있니? 내 생일이라고? 10월 4일이 내 생일이야. 너 꼭 와.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그날부터 서구에게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초대를 받은 것은 기쁘지만 선물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서구는 집이 가난해서 제대로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모아둔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로 선물을 마련해야 할지 골치가 아팠습니다. 연필 두어 자루나 500원짜리 지우개를 사다 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휴, 어쩌지? 생일날 아침 서구는 어머니에게 미술 준비물을 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간신히 1,000원을 타냈습니다. 아침부터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듣고 집을 나오면서 서구는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영택이네 집에서 가방을 받아 학교로 가면서도 무슨 선물을 해야 창피를 덜 당할까 하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문방구에 들어가 이것저것 선물을 골라봤지만 쓸만한 것들은 모두 비쌌습니다. 서구, 뭐 찾냐? 문방구 아저씨가 다정한 목소리를 물었습니다. 저
오늘이 영택이 생일이라며? 아저씨가 그걸 어떻게 아세요? 벌써 소문이 쫙 났던걸? 왜, 선물 사려고? 네, 저 그런데 그게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 네, 얼마 있는데? 그 말엔 서구는 그만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습니다. 선물 살 돈이 1,000원밖에 없다고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있어? 내놔봐, 이 녀석아. 서구는 머뭇거리면서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동전 2개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걸 본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서구야, 아저씨는 1,000원 가지고 좋은 선물 사는 법 안다? 뭔데요? 흠이 좀 있는 필통이 하나 있거든. 그런데요, 흠만 조금 있을 뿐이지 쓰는 데는 아무렇지도 않거든. 그걸 사서 선물하는 거야. 예, 어떻게 그런 걸 선물해요? 아저씨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흠 있는 거 아무도 몰라. 자, 봐라. 아저씨는 비닐로 곱게 포장된 고급 필통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게 정말 1,000원이에요? 그래, 1,000원에 줄게. 서구는 어떻게 할까 망설였습니다. 그걸 사서 선물했다가 만약 쓰는데 문제가 생기면 괜히 욕만 먹을 것 같았습니다. 자, 어서 가지고 가. 아저씨는 빼앗듯이 서구 손에서 동전 2개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흐뭇하게 웃으며 예쁜 포장지로 필통을 쌓아 주었습니다. 필통을 받아든 서구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교실에 들어가자 아이들 모두 영택이 생일잔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택의 어머니가 반 아이들을 거의 다 초대했나 봅니다. 야, 너 오늘 찔쭉이네 갈 거냐? 아니, 안 가? 너는? 나도 갈까 말까 생각 중이야. 그래, 어쩐지 좀 찜찜하지 않냐? 아이들 대부분은 영택이의 초대를 떨떠름해 했습니다. 까닭은 말하지 않았지만 영택이가 장애인이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서경이와 서구는 함께 영택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몇 명쯤은 올 줄 알았는데 영택이네 집에 온 아이들은 겨우 서경이와 서구 둘뿐이었습니다. 어머, 너희뿐이니? 영택이 어머니는 몹시 실망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법 올 줄 알았는데 애들이 학원 가야 해서 못 온대요. 그랬구나. 할 수 없이 영택이와 서경이 서구 셋이서 생일 잔치를 시작했습니다. 한참 놀다가 서구가 화장실에 갔다 오는데 영택이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서구야, 아줌마 좀 보자. 네? 잠깐이면 돼. 영택이 어머니는 서구를 부엌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왜 안 왔니? 갑작스러운 물음에 서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영택이가 장애인이라서 그런 거지? 1학년 때도 그러더니 2학년 때도 마찬가지구나. 그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학원이랑 가회 때문에. 괜찮아.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아. 영택의 어머니가 서구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장애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 식구들은 잘 알고 있어. 그래도 너랑 서경이가 와서 우리 영택이랑 놀아주니까 참 고맙구나. 생일 초대에 와준 것 별것 아닌 일에도 이렇게 고마워하는 영택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서구는 도리어 미안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택이랑 사이좋게 지내주겠니? 네, 고맙다. 영택이 어머니 목소리에 눈물이 배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언제 왔는지 영택이가
부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영태가 영택의 눈에서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영택의 어머니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언제 나왔니? 묻는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영택이는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서구는 영택이 몰래 나쁜 짓이라도 하다가 들킨 것처럼 어쩔 줄 몰랐습니다. 영태가 어서 들어가자. 영택이 어머니가 영택이를 방으로 이끌자 영택이는 힘없는 제 다리를 주먹으로 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왜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야? 왜? 영택이가 울부짖자 영택이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다른 애들은 생일이 기쁜 날이지만 난 싫어. 이렇게 힘들게 태어났는데 뭐가 기쁘다는 거야. 서구는 영택이에게 아무 말도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